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터진 무주택자 대박 희소식. 부동산이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출 제한, 지표 하락, 거품 공급 인구 폭탄에다가 건설사 위기와 부동산 PF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25년 대폭락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폭락장과 흡사합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가 최대 40%까지 추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달라붙지 않으면서 모든 가격 지표가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으로 서울을 매수할 기회가 온다면 어느 곳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전에 터진 무주택자 대박 희소식. 자, 정말 온갖 지표 그리고 구체적인 지표들이 나왔죠. 자, 집값 어떻습니까? 버블이 끼면서 쭉 지금 이제 붕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상당히 중요해요. 한번 볼까요? 지금 2023년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 흐름 보시면 원래 이제 2021년 하반기부터 22년에 폭락했다가 정말 밑으로 지하실까지 뚫고 갔다가 23년 1월부터 사실상 상승 전환했어요. 본격적 상승 전환은 23년 4월이고 실거래가 상승 전환은 1월 달부터 전환됐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4월 기점으로 해서 시세가 올라가 가지고 서울도 거의 27주, 8주 연속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쭉 올라갑니다. 보합권에서 한 0.2까지 비교적 강하게 치고 가요. 그러던 게 2023년 11월 있죠. 11월을 기점으로 자, 다시 하락장으로 빠지고 있어요. 현재는 이 원친 부분이에요.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왔죠. 24년 1월입니다. 대략 마이너스로 넘어온 지 한 달 정도 됩니다. 아직은 본격적 하락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게 지금 2차 하락이냐 아니면 1차 하락이냐 말들도 많습니다. 이제 집값 폭등 후에 대폭락한다. 아까 보시면 이제 1월부터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 올해 내내 이어질 거냐 아니면 올해 연초처럼 반등을 할 거냐, 모든 관심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사이클 정도로 판단한다면 너무나 10년 전하고 닮았기 때문에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뭔 말이냐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 2000년부터 거의 2007년까지 폭등했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V자로 올라왔다가 또 추락합니다. 언제까지? 2013년까지. 한마디로 2012년부터 2013년, 10년부터 13년 이게 하락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 처진 부분부터 쭉 내려왔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미친 듯이 뜁니다, 집값이. 그러다가 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다가 V자 반등을 했죠. 올 1월 달부터. 이게 V자 반등 맞아요. 그러더니 다시 또 추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현재 모습은 이 동그라미 원 그려진, 빨간 원 그려진 부분인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사이클상으로는 제일 높아요. 왼쪽하고 너무 똑같죠? WD 모양도 똑같고, 기간이나 길이 모양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자, 그러려면 언제까지 빠지느냐 하면 대략 25년까지 빠지는 거예요, 이게. 2022년부터 2025년 바로 이 박스권까지 빠지는 거죠. 앞에 이게 흡사, 같아진 닮은 꼴이 되는 거니까. 보시면 2004년에서 13년과 2014년에서 25년 너무나 닮았다. 모든 여건이 닮았어요. 자, 상승은 2004년부터 9년까지, 2014년부터 21년까지. 근데 하락은 2010년부터 13년. 이번 하락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갈 것이다. 23년의 반등은 그냥 하락으로 치고요. 결국 집값 폭등 경제 위기가 코로나 집값 폭락 이렇게 같이 연장성산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 앞에서는 2기 신도시 폭탄 때문에 2013년에 대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2025년까지 폭락한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 물량 폭탄입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 폭등, 보수 정권 폭락이라는 이게 또 한 번 연결되는 거죠.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올라가고요. 규제를 완화하면 또 폭락을 합니다. 자, 버블 7, 수도권 중심으로 앞에서는 많이 뛰고 많이 떨어졌다면, 이번에는 전국 대부분이 폭등했다가 전국 대부분이 폭락하는,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데 모양이 너무나 닮았어요.
여건도 닮았어요. 과연 이 사이클대로 그대로 움직일지. 자, 1월 달에 달렸어요. 이번 달에. 여기 보시면 집값 하락 3대 지표. 자, 오늘 오전에 터진 대박 희소식이죠.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많이 떨어질수록 좋은 거니까. 집값 2차 가격 조정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악재가 호재보다 더 훨씬 많다. 그러면 희소식 첫 번째, 대출 강화. 이제 확정됐죠. DSR 40%로 강화하겠다. 그 이내로 이제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거죠. 원래는 뭐 70%까지 해줬다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가상금리도 올라가고, 주담대 전세대출도 강화해서 아예 전세대출을 지금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DSR까지, 아니면 DSR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금액 축소, 특례보금자리가 사실상 사라졌어요. 신생아 빼놓고는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정책 대출이 대폭 축소됐죠. 대출 지입장벽이 높아진 거예요. 두 번째, 지표 하락. 지금 시세 보면 실거래, 시세, 뭐 호가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 매물, 이런 것들이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 심리지수 빠지고 있고, 분양지수, 경매지수.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지표 빅3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은 쪽으로. 이것뿐입니까? 거품에다가 공급에다가 인구, 이 세 가지. 거품은 많은데 공급은 넘쳐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이 폭탄이 대기하고 있죠. 거품 가격 PIR 규모로 21.3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5년간 270만 가구나 분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여기 이 속에 추가 공급도 하고, 여기에는 가장 많은 양이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예요. 그럼 인구 급감, 총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 생산 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있어요. 빈민, 상대적으로 가난한 층인 1인 가구. 자, 올해 폐업 건설사 500곳 넘어 부도 처리 14곳.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자, 무주택자 희소식 두 번째는 건설사 부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덤핑하고 막 할인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막 속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건설 위기. 전국 폐업 종합공사업체가 512곳이나 되고, 부도도 14곳, 12월 말까지 19곳이 나왔습니다. 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500건을 오히려 지금 종합건설사 부도가 추월했어요. 대형건설사, 태영코롱, 롯데, 현대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이런 대형건설사들이 워크아웃에 처했거나 아니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죠. 부동산 PF가 화근이었죠. 특히 부동산 PF 중에서도 브릿지론, 이자율이 아주 센 고금리 장기화로 지금 이 길을 막고 있고요. 자, 고분양, 공급 폭탄으로 미분양, 미계약까지 지금 급증한 상황으로 올해 분위기가 별로 하반기 들어오면서 안 좋아졌어요. 자, 여기에다가 은행권까지 취약합니다. 특히 이금융권, 새마을, 저쪽 신협은 당연한 거고, 뭐 증권사라든가 보험, 카드, 캐피탈, 여신, 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지금 PF 언제 부도날지 지금 모르는 것들이에요. 공급 폭탄, 3기 신도시 포함 분양 물량이 270만 가구나 되는데, 이 물량을 어째 감당을 할 것이냐. 대부분 수도권에 또 집중돼 있어요. 할인 분양, 떨이 분양 위험성이 있죠. 자, 분양만 있는 게 아니라 다주택 빈집까지 포함시키면 빈집이 약 1000만에 가깝다고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강남 20% 이상 폭락 사례. 그렇다면 진짜 떨어지냐? 내가 보기에는 여기는 이 동네는 오히려 올랐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안 떨어졌어요. 지역마다 다르겠죠. 물론 1월, 2월이 이제 한시적이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월, 2월이 지금처럼 추락을 한다면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도곡 쌍용 예가 40평이 23.4억 24억, 오, 40%나 추락. 레미안 원베일리 34평 25.9억이 38.5억, 20% 하락. 잠실 엘스 34평 27억이 22억, 무려 20% 이상 하락. 도곡 레슬 43평 41억이 31.8억, 20% 하락. 지금 이 가격에도 이제 안 나가고 있죠. 개포동 대청 17평 15억이 11.3억, 24% 하락. 일원동의 우성 7차 32평 25억이 19억, 23% 하락. 어때요? 강남 잠실 하락 벌써
직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추락하고 있지 않나요? 자, 집값 50% 오죽하면 기관들이 뭐 50% 얘기는 안 해요. 잘 5%, 2% 이렇게 얘기하는데 50% 폭락, 교보증권, 한국은행, IMF 이렇게 읊고 있을까요? 자, 2차 집값 본격화 하나, 교보증권 최대 50% 하방 압력. 자, 먼저 교보증권은 2024년 부동산 전망 장기적으로 최대 50%까지 추락한다. 현황, 고금리 지속될 것 같고 내재 수익률, 안전자산 수익률, 자, 이런 것들 이미 역전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원인, 정책 대출이 끝났다라는 게 수요층을 확 단절시킨 요인이 된 거예요. 공급 물량은 계속 늘어나죠. 이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거품으로 지금 이제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붕괴되고 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외곽부터 붕괴되고 있죠. 경기도는 비싼 곳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고. 이거면요 여러분들 60% 이상 빠져야 돼요. 2015년이면 거의 60, 70%가 빠져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그게 적당하대요. 두세 배 비싸다. 수도권 집값 실질적으로 현재요 수도권 30%까지 다시 또 추락을 했어요. 얼마 전에 20%까지 이제 거의 30, 40% 하락했다가 30% 이내 20%로 회복했다가 다시 또 30%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 11월, 12월, 1월 집값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출산율이 0.75 다시 0.6명대로 떨어졌어요. 세계 217개국 꼴찌 0.6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자, IMF 부동산 거품 붕괴 집값 22% 하락할 수가 있다라고 아예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말하고 있어요. 집값 하방 위험 선진국은 14%, 신흥국은 22% 정도 떨어지는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들어가지만 신흥국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요. 왜? 거품이 심하고 가계부채가 심해서.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고금리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IMF는 말하고 있죠. 자, 모든 시세가 하락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시세를 다른 말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든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좋지 않아요.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 하락 중인데 시세를 다른 말로 호가라고도 하고, 자, 그다음에 실거래가, 그다음에 시세, 공시가격. 물론 약간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시세를 나타내는 말들이죠. 호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팔기 위해서 부르는 가격이 호가인데 호가가 내려가고 있죠. 호가 차이, 부동산 흐름, 동층양 또는 조망, 리모델링 상태, 바로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몇 천만 원 차이, 몇 억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비교해 봐야 돼요. 핵심, 단순 가격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일단 싼 걸 고르고 그 싼 개념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정말 금매가 맞는지를 따져야죠. 두 번째, 실거래가 하락. 실제로 매물이 거래된 금액을 실거래가.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크면 거래가 실종 생기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왜 없습니까?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그럼 실종되죠. 핵심. 자, 최고, 최저. 이 주요 지표.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실거래가 꼭 최고치하고 최저치만 보고 판단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대수가 많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정확한데 이게 너무 높게 매물을 내놓는 바람에 거래가 안 돼서 고가가 낮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이 좋아가지고 딱 거래가 돼가지고 고가가 높게 거래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전거래라고 해서 집값 띄우려고 거래된 것도 있고요. 이제 시세. 한국부동산원하고 KB 부동산 주간 시세가 있고 월간 시세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한국부동산원이 더 맞아요. 그리고 폭락이 길어질수록 KB가 좀 더 맞고 상승장의 어떤 변곡점일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좀 더 정확합니다. 자, 집값 상승, 보합, 하락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매주 나오는 바로 한국부동산원 KB 또는 R부동산 114도 있죠. 자, 집값 상승, 보합, 하락을 알 수가 있어요. 핵심, 부동산원은 정책을 다루고요. KB는 주담대, 대출의 기준이 돼요. 공시가격, 지금 이것도 내려가고 있어요. 자, 주요 조세라든가 복지 관련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데 재산,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의 기준이 되죠. 정부가 정확성,
실리성 때문에 자주 개선하는 게 공시가격이에요. 한마디로 호가, 실거래, 시세, 공시가격이 다 추락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자가 아직 부족. 이 사람들이 집을 잡아야 집값이 뛰어요. 명심하세요. 그걸 주력층이라고 하는데 주력층이 아직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주력층이 누구냐? 외지인들. 2030 젊은층. 예전에는 4050이었는데 이제는 2030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선도하는 계층은 20대, 30대, 특히 30대 젊은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외국인들. 외지인들은 지방 투자자 서울 지금 매입을 잘 안 해요. 급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뛰는 거야. 젊은층, 실질적으로 젊은층들이 많이 매입하면 집값 뜁니다. 근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젊은층 2030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져요. 영끌이라든가 갭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뭐 소득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영끌 갭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가뜩이나 2030은 피해도 많이 봤죠. 자, 외국인들 70%가 중국인인데 지금 팔고 있습니다. 갭투자 매입 안 하고 있어요. 갭투자가 늘어나야 집값이 뛰어요. 전세가가 역대급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역전세 문제까지 터졌어요. 자, 이미 1월달 지금이 바닥입니다. 이제 전세값은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율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증가하고 갭 투자자가 없어요. 아직은 내 돈이 10억짜리를 사면 내 돈이 5억이나 있어야 돼요. 자, 예금금리가 높고 대체 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갭 투자를 안 해요. 아직은 금리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집값 거품이 지금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떨어져야 한다.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줘야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매입하는 사람과 매입하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달리는데 다주택은 집값이 뛰면 잡습니다. 기존 다주택 집값 하락으로 오히려 손실 본 상태야 현재. 매도 우선인데 무슨 매수할 정신이 있겠어요. 추가 매수자는 있을 수 있죠. 자, 전세가율이 낮아서 갭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다만 갭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팍팍 늘지를 않아요. 거래량이. 일시적 2주택. 자, 계속 하락하는 전망들이 늘어나자 지금 관망하고 있죠. 1억 5천 투자 시대가 이제 열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 10평대도 1억 5천으로 대단지 잡기 어려웠어요. 뭐 나홀로 아파트나 아주 조그마한 거 10평대나 잡았지 20평대는 택도 없고요. 20평대는 나홀로 아파트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예 전멸이었는데 지금 집값이 서울도 외곽이 막 빠지고 있고 수도권도 빠지다 보니까 1억 5천으로 잡을 곳들이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는데 1월, 2월 이어지면 나올 것 같아요. 서울 상급지 갭투자 1억이면 소형평형 지금은 10평대 가능한 곳들 꽤 있고 이제 25평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 6억이 4억이면 전세 1억 5천이면 잡을 수 있잖아요. 결국 4억짜리가 8억까지 갑니다. 고점 대비 2억 더 뛰면 4억 버는 거죠. 거주도 폐지돼 실거주 지금 안 하잖아요. 의무실거주 말고요. 그냥 실거주 폐지됐고 소액 차분 투자금 두세 배 결국 2억 가지고 1억 5천 가지고 4억을 벌 수 있는 그 다음에 분양 미분양 이건 조심해야지만 분양권 같은 거 잘 잡으면 돈 법니다. 1억 5천 서울은 좀 많지 않고 거의 3기 신도시라든가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권 전매 제한 이제 풀린 상황에서 자 분양가 5억 그럼 얘가 9억이야. 나중에 전세가 활용해가지고 역시 4억 정도 벌 수 있어요. 유망지역 분양권 미분양도요. 얼마든지 4억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 가능하고 세금 낼 생각으로 10% 계약금만 갖고 매입하는 것도 있고 자 추가 자녀 내 앞으로만 잡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활용하는 자 1억 5천 해가지고 소형평형 잡게 한다든가 갭투자 아니면 서울이라든가 특히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상급지 분양권 분양 잡게 한다든가 역시 이것도 4억 정도 플러스 그러니까 1억 5천으로 4억까지 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들 네 가지 모두 갖춰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락장만 무작정 기다려 갖고는 뭐 하겠어요. 하락장이 진짜 왔다 그러면 기회를 잡아야죠. 모두 갖추는 것 모두가 뭐냐 타이밍 맞춰야 돼요. 입지도 잘 선택해야 돼요. 물건도 잘 잡아야 돼요. 물건은 뻔해요. 그냥 대단지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금 활용 갭투자 빚투자 실거주 순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모두 갖추면요 18억 아파트가 10억까지 빠졌을 때 4억 계획으로 해가지고 26억
무려 16억이나 수익을 얻는데 타이밍이 부족하거나 입지가 부족하거나 물건이 부족하거나 자금 활용이 부족하거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요 수익이 4억, 8억, 6억 어때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가지 중에 두 개가 안 좋으면 더 덜 벌겠죠.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맞게끔. 자, 오전에 터진 무주택자 대박 희소식. 이제 부동산 시장 분기가 본격화되는 것일까요? 계절적 비수기까지 더해지면 부동산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흐름이 얼마 동안 이어질지 지속적으로 관망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